오늘도 특집 방송으로 안병찬 CPA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어제는 또 건너편 방송국에서 저희 같은 시간에 맹활약하시는 것을 네.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희 방송에 지금 네. 가장 현안 아닐까요? 가장 네.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네. 분들이. 월요일 나오셔서 미리 거의 다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오늘은 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 정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다시 한번 모셔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틀에서 좀 많이 이번에는 또 벗어났고 완화됐고 더 폭을 더 넓혔고 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좀 도움 말씀 특집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 얼마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거든요. 네, 우선 예상. 개인적으로 볼 네, 때는 그렇죠. 이미 뭐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많이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남아있죠. 혼란스럽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선 정부에서 이번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넣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첫째, 내가 당장 현금을 받는 것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스티뮬러스 책이라 해서 경기 부양 일환으로 네. 경력금조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지급해 주는 건데 네. 그것이 뭐 100% 모든 국민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성인 1인당 1,200불, 1,000불에서 이게 1,200불로 올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1,000불은 얘기하지 마시고 1,200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녀 한 명당 500불인데 이 자녀의 기준은 또 뭐냐? 네. 그것은 17세 미만의 자녀 네. 들이 500불씩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리밋이 있죠? 없나요? 리밋이라는 것은 자녀가 10명이거나 네. 3명이거나 아직은 그런 디테일은 안 없습니다. 나와요. 네. 그래서 3명이면 1,500불 받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뭐 모든 국민은 다 받느냐? 그것은 아니고 소득이 혼자일 경우 75,000불까지, 네네.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 99,000불이 넘어서게 되면 못 받게 되고, 네.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네네. 75,000불 곱하기 2 한 15만 불까지는 다 받는데 네. 그 금액이 또 점점 줄어들다가 99,000불의 2배인 198,000불이 넘어서게 되면 못 받게 돼요. 네. 이게 이제 기본 틀이고, 네. 그러면은 밑으로 소득이 뭐 이제 은퇴하셨거나 그렇죠. 또는 뭐 실업이 됐었거나 당분간 이 일이 있기 전에 2010 그러니까 뭐 8년이나 이럴 때 소득이 없었거나 이런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발표된 것은 연 소득이 2,500불 이하인 분들, 소득세 신고서상 네. 그런 분들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연 소득이 2,500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인컴 소스가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연소득 2,500불이라면 한 달에 200불 정도를 벌으셨다고 보고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네. 이제 현금에 예금이 좀 많이 있다든지 네네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의 가장 기본 그 정신이 뭐냐면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재난에 의해서 직업을 잃었다든지 외부의 요인으로. 그렇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그 자금을 좀 지원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2,500불 이하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큰 타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소득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나는 은퇴했는데 또는 뭐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나,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봐서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2,500불 미만입니다. 미만. 이얼리 인컴이 2,500불이라는 뜻은 한 달에 한 200, 한 10불 뭐 이렇게밖에 못 벌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원에서 통과된 네. 이 안이 지금으로 봐서 뭐 거의 100% 통과된다고 봐지죠. 대통령이 이제 내일 사인할 것 같은데, 이 안에 따르면은
그 서류 미비자다, 영주권자다, 시민권자다를 떠나서 소셜 번호가 없는 분들, 그 소셜 번호가 없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 ITIN이라는 걸 썼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Individual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없으나 본인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되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이 네. 정부로부터 소득세 신고 목적으로만 받은 고유 번호예요. 이 번호로 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CNN에서 오늘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외된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말한 그러니까 거는 그 상원에서 통과된 안에는 제외되는 걸로 돼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네. 과거에 2008년도에도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 안에는 안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제외되는 걸로 돼 있다고 제외되는 하니까. 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 다른 한편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이 안병찬이가 성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호를 기초로 해서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ITIN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봐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SBA 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쭉 발표된 거는 200만 불까지 이제 론을 해준다는데 지금 1000만 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위반하고 이런 안을 집행하는 또는 의결하는 이런 분들도 자꾸 시시각각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약간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만 불에 대한 디테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SBA론으로 잠깐 넘어가셨는데요. 네. 이 현금 지급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여쭤보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굉장히 네. 많이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시죠. 이거 우선 그러면은 지금 얼마를 받는지는 결정이 났다 그랬고요. 네. 1,200불입니다. 네. 그리고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500불을 준다고 했고요. 7만 5천, 15만 그거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그 미만은 다 받고 그 이상으로 9만 9천이나 부부해서 19만 8천까지는 이제 차등화 주면서 버릉식만큼 이제 하는데 2,500불 미만 보고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요. SSI나 SSA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에 6, 700불도 받고 부부가 1,몇백 불도 받고. 그렇죠. 세금 보고를 안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 어떻게 되냐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네. 우선 SSI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100% 세금 보고를 안 하십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것은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네. 재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소위 말하는 웰페어거든요. 네, 웰페어 받으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는 분들,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SSA. yes and no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SSI를 받으시지만 소득이 없어서 아예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셨거나 또는 소득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게 보고를 하셨던 분들은 못 받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 자체를 우리가 인컴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일정 소득이 넘었으면 인컴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오셨지만 계속 근무를 하셨거나 일을 하셨거나 또는 어떤 형태든지 소득이 발생돼서 신고를 해오셨던 분들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카카오톡으로도 지금 질문하는 카카오톡으로도 그리고 유튜브하고 한국TV 앱을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도 지금 질문해 주시면 안병찬 회계사님께 바로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JP기님이 보내주신 질문은요. 2016년 세금 보고 때 벌금이 나와서 나중에 낸다고 생각하고 2017, 2018, 2019년까지 텍스 보고를 못했습니다. 물론 계속 미국 회사에서 일은 했고요. 이럴 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런 유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 금액 지금 발표된 이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네. 콤피러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2018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콤피러가 인식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2018년 것을 하셔서 혹시 네. 만약에 4월 달에 또는 5월 달에까지 못 받으셨을 경우에 뒤늦게라도 IRS에 어필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답이 거의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의 질문을 한꺼번에 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께서는 2018년 회계연도 소득은 세금 보고를 2019년에 하지 않았고 네, 2019년 회계연도 소득은 2020년도 지난달에 파일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 되나요? 경우도 2018년 텍스 리턴을 서둘러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2017년까지 세금 보고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8년은 수입이 없어서 보고를 못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2017년도에 가게를 닫아서. 네. 여기까지 지금 질문 받았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금 그 국세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2018년에 소득이 낮아서 또는 소득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셨다 그러면 일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혼돈스러운 게 2019년도 세금 보고냐, 2018년도 거 세금 보고냐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 세금 보고는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신 분이 더 많으신 상황이실 그렇죠. 거니까. 근데 지금 회계사님, 안병선 회계사님 계속 2018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네. 조금 명확히 한 번만 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네네. 그 다음에 2019년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음. 파일 안 한 납세자들이 상당수 그리고 많기 지금 연장이 때문에.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7월로. 그 마감일 자체가 7월 15일로 연기가 된 것에다가 네. 지금 뭐 파일이 안 된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도 2018년 것으로 하는 것이 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많은 납세자들 분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소득이 낮아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소득이 많아서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2018년도에는 소득이 19만 8천 불이 부부가 넘었는데 2019년에는 10만 불밖에 못 벌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2019년 소득으로 자기는 계산을 하고 싶지만 규정이 2018년으로 되어 있으면 좀 억울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국가에서 일일 개개인의 사정을 다 고려해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 지금 현재 발표된 것은 2018년 소득세 기준으로 스티뮬러스 책을 지급해준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2018년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 책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분 또 질문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네. 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좀 이렇게 공통될 수도 있고요. 2018년도에는 부부가 같이 했답니다. 네. 네. 그런데 2019년도는 현재 이혼을 해서 뭐 아이고. 같이 뭐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어찌 받나? 그런 부분도 네. 있겠네요. 뭐 그런 모든 Q&A를 국세청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제가 네. 지난 30년 동안에 이제 이런 경험을 토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부부가 공동으로 파일을 했으면 그 부부 공동으로 수표가 날아갈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공동 계좌에 입금을 시켜서 두 분이 잘 합의 보셔가지고 스플릿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요. 어려운 시기이만큼 잘 합의 보셔서 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세청에서는 네. 그분들이 2019년에 이혼했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네. 예, 그걸 베이스해서 그렇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또 성진님께서 부부가 합쳐서 2018년 보고하신 금액이 18만 9,376이라고 하시는데 9,360불이요. 아니요, 18만 18만. 네, 네. 9천 그러면은 네. 가능한지 예, 그렇죠. 19만 8천 그 사이니까 예. 가능하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풀 금액을 못 받고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페이스 아웃 된다 그러는데 줄여들어서 차등 지급되거든요. 소득에 네네. 따라서. 그래서 아마 1,200불이 아닌 뭐 1,000불이 됐던 800불이 됐던 700불이 됐던 이렇게 좀 낮은 금액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텍스 보고 시 디펜던인 18세 이상의 자녀는 얼마의 혜택을 받을까요?
이거는 그냥 텍스 보고 때 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이거 연결돼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자녀의 경우는 17세 미만이어야 500불을 받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게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17세 이상의 자녀, 대학생이라든지 그렇죠. 또 네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부모를 또 디펜더로 클레임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랬을 때 과연 지금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역시 궁금한데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는 그런 사항을 디테일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여러분이 국세청 웹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스티뮬러스 책에 대한 그 디테일이 어베일러블하지 않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면 상원에 제한된 그런 안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은 국세청에서 조만간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할 것을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납세자 기준으로 텍스페이어 그러면 허스번 또는 와이프가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파우스 이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두 분이 1200불 받고 그 다음에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500불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안 하나.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서 안에 성인이 디펜던트 들어가서 그 성인도 한 명씩 더 쳐서 줄 거냐 이런 부분 안 하나. 근데 이것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이 디테일한 것이 발표가 되면 우리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팔로우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대로 아마 뉴스에서도 보도가 될 거고 저도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이런 뉴스 소스를 전해주셔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Will be done using 2019 tax returns or 2018 returns if the taxpayer in question hasn't filed their 2019 taxes yet.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보니까 2019년 거 먼저 그리고 2019를 안 했으면 2018 이렇게 지금 뭐가 나왔다라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는요. 네.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청에서 정확한 디테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이 방송 오기 바로 전에도 웹사이트에서 혹시 릴리즈 됐나 점검하고 왔는데요. 네네.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얘기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 네. 상원에서 패스된 그 안, 큰 틀, 그 안을 기본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네. 모든 구체적인 것은 국세청에서 발표되는 것이 가장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마음이 급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국세청에서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네. 저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좀 라디오나 이런 공신력 있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현금직과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SBA와 관련된 건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파트 2에서 좀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얼마를 누가 받느냐는 대충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눴고 언제 올 것이냐 예, 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네. 현재 발표된 거는 4월 6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뭐 또 4월 6일 날 수표를 발송하니까 4월 7일 날 도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죠. 우편도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1차 지급 시기가 4월 6일로 지금까지 발표돼 있어요. 발표는 현재 그렇다. 네. 그게 꼭 그날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네. 지금 뭐 국세청에서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뭐 사전에 국세청도 지금 많은 직원들이 정상근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금 발표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납세자들한테 양해해달라. 이러이러한 서비스는 지금 안 되고 또 이런 일은 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세청에서는 4월 6일 날 지급하는 걸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4월 7일 날, 4월 8일 날 발송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4월 중순쯤에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5월 중순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네. 그 뒤에 정확한 날짜가 나왔어요. 5월 18일. 네. 이 역시도 5월 18일 날 지금은 예정인 날짜인 거지. 그리고 두 번 지급은 확실한. 네, 두 번 지급은 확실하게 발표가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국세청에서 아주 Q&A를 만들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와, 뉴욕의 한 교민이 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링크를 걸어서
뉴욕 교민들에게도 이걸 보라고 알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지금.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한 번만 요약해달라고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특집 방송,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안병찬 회계사님 모시고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 법안이 어떻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질문이 너무 많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궁금하실 부분들 질문 골라볼게요. 2018년도 세금 보고 했을 때와 2019년도 세금 보고 했을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아, 주소. 네, 어디로 올까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우선 국세청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국세청 양식 8822 Change of Address 폼을 작성하셔가지고 연방국세청에 보내셔야 돼요. 자, 우선 그런데 지금 4월달에 당장 만약에 수표를 발송한다고 하면 올드 애드레스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체국에 주소 포워딩 서비스를 요청해 놓으시고, 또 민타임 그 882 폼을 작성해서 빨리 국세청에 신고해서 주소를 바꿔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다 했는데도 내가 수표를 못 받았어.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더 기다리셨다가 2주, 3주 기다리셨다 계속 못 받으시면 국세청에 연락하셔가지고 그걸 받아내셔야 되겠죠.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 그 두 가지 작업은 빨리 해놓으시는 것이 그렇죠. 최우선책이에요. Change Address 폼, 국세청 웹사이트 가서 8822 폼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폼으로 어드레스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우체국으로 가셔서 그 우체국의 어드레스를 체인지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오는 거에 대한 것만 포워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올드 애드레스 도착됐을 때 뉴 애드레스로 포워딩 해주는 서비스를 네,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나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꾸준히 다 잘하셨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IRS에 뭐 활구 납입하듯이 이렇게 납입해서 전에 텍스 낼 거를 밀려 있는 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네, 페이먼으로 텍스.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페이먼으로 내시는 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질문이시죠? 네네네.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뭐 국세청에서 그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리펀드 책이 있으면 그걸 까고 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아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사항이 혹시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요. 저도 이렇게 그 채팅창이 폭주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이 채팅창과 관련돼서 여러분 질문과 관련돼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예, 뭐 거의 그 비슷한 질문들이 좀 중복되시는 것도 있고 이제 이 SBL 론으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 질문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지금 SBL 론에 지금 이제 신청이 그 원래 온라인하고 페이퍼 파일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SB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3월 25일 날 지금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뭐 밤중 시간 같은데 그 웹사이트를 메인테넌스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들어가서 보니까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SBA 론을 신청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SBA 론의 그 양식을 PDF 파일로 타이핑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업로드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질문하는 대로 클릭하고 넥스트 넘어가고 세이브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마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작동이 안 되니까 SBS 결정 어떻게 했냐면 이걸 PDF 파일 포맷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풋을 한 다음에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업로드 시키면 서류 작성한 다음에 업로드 시키는 그렇죠. 그런 방법 하나, 다른 거 하나는 여전히 페이퍼 파일. 그리고 전에는 그 지금도 들어가면 SBA에 아직도 그게 뜨는데 SBA 내가 신청한 론의 스테러스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를 클릭하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화를 하면 계속 홀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SBA 론 그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한 번에 딱 접수시켜서 진행하게 하는 것이 SBA 론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선 한인회가 어제 저녁에 긴급 공지한 사항을 보면 SBA에 한인회가 직접 질문을 드렸더니 서버 교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메인터넌스를 한다고 이렇게 뭐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후 금요일 오후쯤부터 다시 정상화가 될 거라는 그런 일단 한인회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그리고 또 그 업로드하는 거에 어떤 뭐 아이디나 이런 거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네네. 그래서 SBA에서 추가적으로 제대로 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그때 이제 신청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그 동안에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우선 그 준비할 것들이 많죠. 네, 준비해야 될 인포메이션 같은 걸 다 챙기시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회계사 담당 회계사님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2019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또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오픈이 돼서 모든 게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다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네. 주말에는 그런 준비에 시간을 보내셨다가 다음 주쯤에 이제 러긴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CPA님들도 지금 굉장히 혼돈이 있으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인폼을 못 주신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CPA가 정보를 못 가져서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네. 단지 지금도 오늘도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확정된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SBA에서 융자해준다 이건 확정된 거잖아요. 이런 건 안 바뀌어요. 네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스티뮬러스 책 지급해 주는 것도 뭐 부양가족이 이러니 저러니 본인의 시츄에이션 2018년 텍스 리턴이나 2019년 텍스 리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연방국세청에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네네. 다만 2018년 텍스 리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것은 발표가 됐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 말이 맞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연방국세청에서 조만간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난번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제 SBA하고 하니까 뭐 미 연방 중소기업청에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따서 이제 한 건데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 캐러고리를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스몰 비즈니스를 뭘 기준으로 할 거냐가 상당히 네.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네. 직원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억불 넘는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혼자서 하시는. 네. 네, 또 반면에 직원은 뭐 몇백 명 되는데 뭐 매상은 몇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네.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직원이 500명 이하의 그 기업들한테 이제 그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로 500명이요. 그렇지만 네. SBA에서도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SBA에서 리뷰하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직원이 500명 이하의 기업일 경우에는 SBA 론을 신청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필요하시다면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발표된 것이 지금 200만 불까지였는데 이게 1000만 불로 지금 스몰 비즈니스한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SBA 상에는 200만 불까지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주말을 통해서 업데이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빨리빨리 정보를 전해드리긴 하지만 네.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너무 한 가지에 너무 고착되지 마시고 계속 뉴스에 귀를 기울이셔서 업데이트된 뉴스를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들한테 이 SBA 론을 받은 인플로이어를 통해서 희소식이 있다면 이 기간에 SBA 론을 받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SBA 론을 안 갚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났다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정보 같아요. 혹시 네. SBA 론하고
그 다음에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에서 나온 그 인플로이 고용, 그 고용주한테 인플로이들한테 그 급료를 지급해주는 지원책하고 혼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SBA 론은 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몰 비즈니스들이 뭐를 위해서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렌트도 영업이 안 되니까 렌트도 못 내고 페이롤도 밀릴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어카운트 페이어블도 갚아야 될 거 못 갚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리융자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Emergency Paid Sick Leave라는 것은 뭐냐면 고용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컨펌이 됐거나 확진이 됐거나 또는 증상이 보여서 정부 또는 그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가격리 조치의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그 이런 일로 인해서 학교가 클로즈가 되고 유아시설이 클로즈가 돼서 그 엄마 아빠가 부모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직원이 있거나 또는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처럼 그 Safer at Home으로 지금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명령을 내렸거나. 내가 일하고 네. 싶어도 일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상황은 전부 해당이 되는데 네네. 이런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이런 직원들에게 하루에 $511 맥시멈. 최고 네. 80시간 네. 그래서 $5,110까지 먼저 선지급을 해주고 이 대금은 그 고용주가 페이롤 텍스 리턴할 때 텍스 내야 될 거에서 디덕트해서 보상을 받고 네. 네. 혹시 더 페이를 했다고 하면 정부에서 리펀드 책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리임버스. 예, 리임버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지출했지만 정부에서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시책을 펼치는 것은 아퍼서거나 행정명령을 통해서거나 어쨌든 사람들 그냥 자르고 돈 주지 안 주는 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겠네요. 정확히 그것도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맥시멈 8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2주네요. 풀타임 2주. 직원일 네. 때. 네. 풀타임 직원일 직원일 때요. 네. 자, 그 다음에 파트타임 직원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계산 방법을 4월 2일 날 발표하겠다 그랬어요. 4월 2일 날 네. 다음 주 이맘때 발표가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 이제 캐터리가 둘로 나눠지는데 앞에 이제 정부나 그 다음에 본인이 확진됐거나 또는 그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풀타임 직원일 경우에 하루에 511불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확진자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유아시설 문을 닫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 그런 직원들일 경우에는 하루에 맥시멈 $200 네. 그렇게 해서 최고 $2,000까지 네. 지급을 해주고 이거를 10주를 더 연장해서 지급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자녀를 돌봄으로 해서 그렇죠. 회사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게 하나가 있죠. 만약에 인플로이어도 지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나는 고용주. 고용인들한테 종업원들한테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지급을 해주고 내가 정부의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현금이 여유가 있다면 당장 줄 돈이 네, 지금 내가 당장 줄 돈이 네네.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되어 있냐면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돼요. 돈을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받아서 지급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아니 난 지금 당장 받고 싶은데 당장 받고 싶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4월 2일부터 12월 31일 2020년까지 이 규정이 유효하니까 네. 네. 그 기간에 받아서 정부한테 받아서 그 뒤늦게라도 직원들한테 지급해 주시고 그러면 나는 내가 정부에서 받아서 돈을 주는 거니까 돈 손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회사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고 또 반면에 인플로이어리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서 미리 지급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미리 지급해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대로 페이롤 텍스 리턴을 통해서 리펀드를 받으시면 돼요. 예, 음. 그래서 혹시 이 안을 SBA하고 혼돈이 돼서 이 돈을 빌려 쓰면 뭐 나중에 탕감해준다 이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말은 SBA 웹사이트나 국세청 웹사이트나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네. 예, SB일론의 이제 대상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한인분들 중에도 우버, 리프트 예 그런 또 개인 사업자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분들은 이제 뭐가 관련이 되냐면 두 가지가 관련이 돼요. 네네. 하나는 나는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일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잡이 떨어지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나도 융자가 필요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SBA 융자 출하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실업수당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왜냐하면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종업원으로 고용인으로 일했을 때 이제 잡을 잃으면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 우버나 리프트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많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의 그 딜레마가 뭐였었냐면 과연 나는 인플로이였냐 아니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서 셀프 인플로이드로 처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항상 이건 뜨거운 감자였어요. 근데 AB5가 통과되면서 많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을 인플로이로 클래스파이하는 게 맞다라고 규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컨플릭이 있는 것을 EDD에서도 주정부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은 셀프 인플로이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도 UI를 신청할 수 있다. UI라는 것은 실업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자영업하고 난 셀프 인플루인데 난 무조건 대상이 됩니까? Yes or no. 자,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선 요 다음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실업수당이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건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페이 어텐션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급료를 받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고용주가 세금을 떼죠. 그래서 정부 세금 많이 떼 나간다고 하는데 그 세금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페더럴 텍스, 하나는 스테이트 텍스. 네. 근데 스테이트 텍스에 보면 그 조용업원들은 급료를 받으면서 본인의 스테이트 인컴 텍스하고 SDI라는 것만 떼요.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임신했거나 이랬을 때 받는 거. 이번에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소망이랑 똑같죠. 그런데 고용주가 종업원들은 모르는데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페더럴은 푸타 텍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SUI라는 텍스예요. 이게 네. 뭐냐면 Unemployment Insurance예요. 그러니까 를 내고 있었군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내 직원이 실업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초이스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보험을 계속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금을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들어놓은 거. 네, 그렇다면 네. 종업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가 다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대상이 되죠. 네.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고 그럼 나는 뭐 월급도 가져간 적도 없고 이러면 나는 들어져 있나? 라는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네네. 또 내가 혼자 주인이긴 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코퍼레이션 만들어서 S코퍼레이션 또는 LLC 만들어서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회계사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급료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리즈너블한 셀러리를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회사로부터 셀러리를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도 똑같은 자영업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법인을 만들었고 한 분은 그냥 솔 프로프라이어십, 솔 오너십으로 그냥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법인을 하셔서 이렇게 월급까지 가져가신 분들은 definitely 이분들은 대상이 무조건 되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월급 가져가면서 정부에다 세금 계속 냈으니까 그렇죠. 인슈런스가 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이나 또 이렇게 그 법인을 하지 않고 하신 분들은 그러면 해당이 되느냐? 여기서 둘로 나누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은 EDD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당신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이지만 인플로이로 클래스파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되신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라. 신청 안 하면 못 받지만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캐테고리인 그냥 자영업. 내가 예를 들어서 라운드리 샵을 하는데 아니면 조그만 리커스토어를 하는데 나는 법인도 안 만들고 내가 혼자 운영하고 있다. 식당을 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그냥 개인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되느냐? 페더럴의 스테이트의 그 페이롤 같은 걸 가져가지 않게 스테이트에 낸 세금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발표가 되면서 언임플로이먼트에 대한 이 수혜 대상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해보셔라. 왜냐하면 지금 계속 디벨롭되고 있으니까 플랜들이.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다가 안 나면 할 수 없고
나오면 뭐 당연히 내가 책임이니까 받는 거고. 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신청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조금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뭐 2018년에 있으셔서 텍스를 제대로 못 내셨던 거예요. 인플로이 텍스나 세일즈 텍스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계속 연체가 돼 있고 지금도 그걸 채무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홀세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채무 이행이 있어서 이게 혹시 내가 그 SBA 받는 부분에서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지장이 있지 않겠냐? 예, 지장이 있지 네네. 않을까? 네,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연체된 세금을 인스톨먼트로 할부로 네. 꾸준히 내가 지금도 작던 그 돈 내고 있고 네네. 이렇게 있느냐 네. 요거 하나 하고 아예 안 내고 그냥 그 체납인 상태로 해서 린도 걸려 있고 있느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세금이 린이 걸려 있게 되면 융자가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페널티와 인트레스트는 면제해 주지만 그 이전에 발생된 페널티는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와 유사한 것과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프로퍼티 텍스에 대한 질문이 또 많이 있으세요. 네. 프로퍼티 텍스를 내가 4월 12일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내면 페널티가 붙느냐? 카운티에서 발표한 거는 카운티 자체는 그 페널티를 웨이브해 줄 수 있는 오토리티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걸 뭐 웨이브해 준다 만다 발표할 수는 없다. 다만 만약에 4월 10일까지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그 프로퍼티 텍스를 재산세를 제때 못 내서 페널티가 부과가 되면 그 카운티에 코로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못 내게 됐다는 사정의 서신을 보내주면 웨이브될 가능성이 있으니 추라이해라 이렇게 발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아예 안 된다라는 것보다 나니까 그쵸. 혹시 네. 그 프로퍼티 텍스 페널티나 이런 것이 부과될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런 서신을 준비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조금 같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Small business will get 367 billion in loan guarantees to keep making payroll, while workers have to stay home. 뭐 이런 얘기도 네, 했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Forgive of Small Business Loan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으셨는데 잘 해석이 안 되시나 봐요. 네네 지금 이제 그게 네. 거듭 지금 계속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네네. 큰 줄기는 지금 뭐 그 2조 달러라는 것을 지금 확보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 군데 많이 쪼개져 가잖아요. 항공산업에도 지원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도 지원해줘야 되고 뭐 의료 쪽에도 지원해줘. 이게 이제 다 이제 버젯이 쪼개지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거는 스몰 비즈니스 론으로도 가고 어떤 거는 이제 종업원 페이로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머전시 페이드 식 리브 쪽으로 네. 저기 그 버젯이 가야 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민글돼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냥 혼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페이로를 지급해 준 거를 다 리임버스 해 준다는 이머전시 페이드 식 리브 액트에 들어간 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융자에 대한 것은 융자해 주는데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SBA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예전 같으면 까다롭게 심사해야 될 걸 이번엔 좀 더 완화해 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이 목적이 뭐겠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 이코노믹 이 스트럭처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돈을.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융자는 융자고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거지. 이게 막 이게 섞여가지고서 믹스. 융자도 뭐 나중에 다 탕감해주고 예, 면제해주고 예, 그거는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카만센스로 네. 카만센스로도 예, 맞지 않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들어주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게 IRS나 국세청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상황들이 뭐 있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 조금 예, 조금은 곧 좀 발표할 정확하게 사항도 되어 있는 있지 것이고요. 않고. 네. 네. 그걸 좀 그 청취자분들이 혼돈스러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렇고 그렇죠. 신문에 보도되는 것도 그렇고 라디오에서 뉴스가 보도되는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국세청에서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자꾸만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뉴스에 보도되는 것도 지금 이제 상원에 제안된 그 기초적인 안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그 뉴스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국세청에서 정확한 내용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available 하지 않다고 완전히 배너처럼 붙어 있어요. 국세청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쯤에는 이제 그 국세청에서 정확한 Q&A 형식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2018년 텍스 리턴을 기준으로 할 거냐, 2019년 텍스 리턴을 기준으로 할 거냐 역시 그 2018년 텍스 리턴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다른 또 그 언론이라든지 발표위에서 2019년 것을 뭐 참고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역시 제 생각에는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어떤 사람은 2019년 걸 기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2018년 거를 기준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2018년 걸 기준으로 하되 정보를 2019년 거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2018년에는 수표를 받았는데 2019년에는 디렉트 디파짓을 요청해서 그 자금이 디렉트 디파짓으로 직접 입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2019년 텍스 리턴을 마치지 않은 납세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 조만간 그 연방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이제 발표가 되면 그때 이제 각종 뉴스 미디어, 라디오 서울 뉴스 등등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